TSMC가 70% 넘는데 삼성이 30, 35%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5나노 수율을 잘못 이렇게 인지하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경쟁사거든요. 경쟁인데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만큼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이 IT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뭐 섹터라든지 주식들 사실 최근에 좋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네네. 과연 투자 관점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D램이라든지 DDR5로 전환 이슈도 있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네. 그래서 뭐 10만 전자 뭐 달성 이런 얘기도 연초에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고스 논란이라고 하나요? 네네. GOS. GOS, 그쵸. 예. 이 네.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태를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도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주목해서 본 지가 십몇 년 정도 이제 분석한 지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큰 거는 거의 이렇게 드문 것 같아요. 아. 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잘 해줬어야 됐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원래 올해 상반기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양산이 준비되어 있었고, 네. 이제 그 3나노하고 5나노 사이에 약간 그냥 하이브리드 형태로 4나노 정도를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네네. 이 4나노 수율이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수율이 뭐 30%, 35%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그 갤럭시 S22 같은 경우는 GOS 논란,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고성능 게임이 돌아가면 이제 이 자동적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서 네. 뭐 칩은 우리가 최고 성능 칩이라고 내놨는데 실제로는 60%밖에 퍼포먼스를 쓸 수 없는 일종의 치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뭐 긱벤치 같은 데서 퇴출되고 굉장히 망신이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비단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업체들, 칩셋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치팅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삼성 그래도 안드로이드 중에서 1등 업체인데 그렇죠. 이제 했다라는 게 좀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수율이 뭐 생각보다 좀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정상적인 거긴 해요. 35% 정도가요? 네네. 왜냐면 작년에도 5나노 수율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때 뉴스가 안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0% 정도 수율이 나오면 BP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첨단 공정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한 50% 정도 나오면 이제 보통 양산을 돌리고 그 위에 이제 되면 지금은 이제 5나노 수율이 한 61%, 2%까지 올라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TSMC는 70%가 넘습니다. 그럼 70%가 넘으면 이익률이 40%가 나와요. 네.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D램처럼 골든 수율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너무 D램 이렇게 메모리 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와, 수율 30이나 35%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물론 큰일 나는 건 맞긴 해요. 계속 이렇게 가면. 근데 여기서 계속 잡아서 이제 50%까지 올라가면 BP가 나오는 거고 그 위로 나오면 이제 이익이 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뉴스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게요. TSMC도 지금 4나노 수율이 잘 안 나와요. 네, TSMC도 4나노 수율이 50% 언더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네. 이게 TSMC가 70% 넘는데 삼성이 30, 35%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5나노 수율을 잘못 이렇게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5나노 수율을 비교를 하고 삼성은 이제 4나노 수율을 이렇게 예, 그렇게 좀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업계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봤거든요. TSMC도 지금 4나노 수율은 50%가 안 나오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AMD 칩 그 4나노 그 수주를 받았던 거를 그게 잘 안 돼서 5나노로 다시 리턴했거든요. 성금까지 줬는데도. TSMC가요? 네네. TSMC가 이제 AMD 거 칩을 네. 이제 성금까지 받았어요. 4나노로 생산해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5나노로 백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묻혀버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다 TSMC는 70%인데 삼성은 30, 35%다. 그래서 퀄컴도 다 그쪽으로 물량이 다 간다.
뭐 AMD도 떠난다 막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혼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쪽은 굉장히 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알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뉴스 나온 거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젠 8 같은 경우도 지금 발열 문제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TSMC에서 또 파운드리를 한 거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도 설계를 잘 못한 것도 맞고요. 퀄컴도 설계를 못한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공정은 어쨌든 삼성하고 TSMC가 좀 낮긴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3나노에서 얼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 주가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좀 과장됐다. 좀 그렇게 네네. 이게 보시면 있고. 노이즈하고 시그널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팩트인데 네. 아예 다 그냥 거짓이면 사람들이 이거 그냥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뉴스 사이에 팩트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팩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네네. 시장이 좋지 않고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논리를 맞춰서 네네.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네네. 뉘앙스로 팩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좀 혼재가 돼 있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공정 수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 기밀이에요. 특급 기밀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모 매체가 이제 전문 매체가 썼는데 디일렉이라는 매체에서 처음 썼는데 거기가 또 굉장히 좀 그런 걸 잘 해요. 그리고 그 숫자 자체도 거의 팩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저도 파악해보니까 그 정도 수율이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이제 TSMC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TSMC는 5나노 수율을 자꾸 비교하는 네, 그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런 파운드리의 네. 경쟁력 약화? 이런 네네. 분위기가 흘러나오면서 네네.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네네. 엔비디아도 네네. 인텔로 이제 파운드리를 옮길 수 있다는 그 네네. 잭슨왕 CEO의 발언. 네네. 이런 것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네네. 정말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그만큼 네. 훼손이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대만계잖아요. 젠슨 왕이라는 분이 이제 대만계 미국인인데 그렇죠. TSMC도 모리스 창이 이제 그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제 돌아오신 거죠. 네. 대만의 요청을 받고. 네. 그래서 사실 대만계 어떤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AMD도 리사수잖아요. 네.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AMD, 엔비디아, TSMC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은 가운데 변수가 생겼죠. 애플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최우선 고객이에요. 아, TSMC 전체 매출의 많을 때는 30%까지 차지합니다. 와, 엄청 크다. 워낙 칩을 많이 주기 때문에 TSMC가 많이 생산해줘야 되죠. 그런데 TSMC가 그 생산하는 첨단 팹은 EUV 공정을 쓴 5나노, 7나노 공정이잖아요. 그럼 최우선적으로 애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팹을 만약에 팹이 이렇게 할당이 있으면 애플한테 최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남는 거를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데다 주는 거고 지금은 인텔도 TSMC한테 줄을 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한테도 해줄 수 있니? 라고 이제 계속 해주고 답변하고 최근에는 인텔한테도 칩 생산을 맡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경쟁사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경쟁인데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만큼 파운드리 수급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되는데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오니까 다 그냥 가서 그냥 TSMC로 다 줄 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중요한 게 TSMC로 다 줄을 서도 생산을 다 못 해줘요. 못 해주니까 이걸 삼성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인 거죠. 네. 물론 TSMC하고도 계속 해야 되고요. 삼성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인텔이 뭐 7나노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팹이 파운드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삼성에 큰 문제가 있어서 다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네. 사실 IDM, 종합 반도체 네네. 업체고 네. 반도체 설계, 뭐 CPU라든지 그쪽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기업인데 네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네. 경쟁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인텔이 원래 CPU를 주로 하던 회사고 이제 GPU는 내장형 GPU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외장형 GPU죠. 이제 우리 게이밍이나 뭐 채굴할 때 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제 그 외장형 GPU를 하는데
최근에 AMD가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인텔도 최근에 아크라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럼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부족하니까 인텔한테 해줄 수 있으면 우리도 맡겨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같은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 네. 진출해서 경쟁을 한다면은 사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네. 인텔한테 맡겼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술이 네. 사실 인텔이 어떻게 본다면 좀 막말로 네네. 좀 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뭔가 파운드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네네. 전반적인 그런 파운드리 시장의 공급 부족 네네. 그런 맞습니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그 반도체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막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인텔 쪽에도 좀 어느 정도 뭔가 좀 포션을 줘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거는 네, 파운드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국 내에 이렇게 우수한 파운드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전 세계 2개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장악해버리고 나면 미국 반도체는 큰일 나는 거죠. 대체제가 뭐 삼성밖에 없지만 또 뭐 아시아에 또 이렇게 2개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40% 해줄 테니까 우리 본토에다가 탭을 깔아라 라는 게 미국의 어떤 핵심 칩스 포 아메리카 핵심인 거고,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거죠. 외국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자국 기업 중에 키울 만한 데가 인텔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텔에다가 첨단 파운드리를 이제 세워서 니들도 파운드리 사업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인텔은 굉장히 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데다가 굉장히 초점을 또 잘 맞춰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그 정도 오해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네네. 팩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쇼티지 네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부분에서도 네네. 핵심 공정 소재인 네온가스 네네. 이게 이제 뭐 공급 부족이다.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일본 네네. 쪽에서 포토레지스트도 뭐 공급 부족이고 계속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소재 공급 네. 부족 현상이 그 네.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좀 백신을 잘 맞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네온가스의 한 70%를 조달을 하잖아요. 그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된 철강 있잖아요. 철강 이렇게 이제 가스 나오는 거기를 정제를 해서 네온가스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쓰다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100% 의존하다가 큰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서 거래처를 다변화를 해놨어요. 그때부터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거기다가 2018년인가요? 일본 아베 소부장. 맞아요. 네. 아베 소부장 때문에 이게 서플라이 체인을 특정 어떤 소재 회사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다변화 전략을 많이 했고 국산화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 TMC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네온가스 국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변화가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이런 사태를 안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대응이 덜 돼 있는 거고,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고를 길게 가져가면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해놨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래선을 이미 다변화해놨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재 쪽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DNF 같은 회사가 네네네.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DNF가 지금 EUV 공정하고 같이 따라가는 게 ALD 공정이라고 증착인데 원자층 방막을 입히는 공정이거든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막 이런 회사들 주가 좋잖아요. 대부분 다 ALD 장비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장비를 국산화했는데요. 장비도 일본이 거의 독점을 했었어요.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독점을 했었는데 장비는 이제 유진테크 뭐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국산을 했고요. 소재는 일본 아데카라는 회사가 또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이케이 소재라는 소재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DNF가 국산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DNF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3M 냉각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쿨런트라고 해서 냉각수 생산이 안 돼서 반도체 생산이 중지될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쿨런트라는
용액 자체가 반도체 공장에서 냉각수를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해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 공장이 있는데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생산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3M한테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국산화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또 국산화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에는 물을 많이 씁니다. 냉각수도 많이 써야 되고 초순수라는 걸 또 많이 써야 돼요. 네. 이제 지금은 반도체 공정에 증류수를 많이 쓰죠. H2O라는 순수한 물을 쓰는데 앞으로는 미세 공정이 워낙 빡빡해지니까 이제는 이온까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H2O라는 이제 증류수도 여기 막 이온 상태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필터가 필요한데요. 그걸 또 3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초순수 필터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인가요? 네, 상장사입니다. 네네. 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또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정리를 하면은 뭐 네. 네온가스 공급 등 여러 네. 가지 이제 공급 네. 부족 쇼티지, 핵심 소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 그다음에 그리고 2018년도 네. 또 일본의 아, 수출 네. 규제, 그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변화해 놨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팩트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심 소재에 네.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뭐 네. 쇼티지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네. 계속해서 국산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뭐 DNF라든지 엠바이오라든지 엠바이오니아. 네. 그런 업체에 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 전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